네, 제가 오전에 했었던 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저기 오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제약 조건 5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 난널, 유니크, 체크, 그리고 포린 키. 포린 키를 제외하고 4가지는 오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을 바로 줄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이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리고 제약 조건의 종류를 뒤쪽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컬럼에 2개 이상의 제약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컬럼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컬럼에 각각 프라이머리 키, 난널, 유니크, 그리고 체크 조건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2번째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은 컬럼 정의에서 컬럼 선언 부분에서 제약 조건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만드시는 방법은요. create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름 써주시고 컬럼의 선언 부분은 여기까지가 컬럼의 선언 부분이죠. 네, 컬럼 이름, 컬럼의 데이터 타입,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십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컬럼의 정의 안에서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리 키는 당연히 ID 컬럼만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난널 제약 조건, 유니크 제약 조건, 체크 마찬가지 방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의 선언은 따로 하고요. 제약 조건 설정도 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만드시는 문장을 보시면요. 컬럼 선언 부분들이 쭉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들 끝난 다음에 쉼표로 구분하죠. 제약 조건의 이름들을 주면서 제약 조건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컬럼에 대한 선언이 여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이렇게 컬럼에 대한 선언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약 조건 이름 주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내용을 줬을 때 이 프라이머리 키가 무슨 컬럼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괄호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난널 같은 경우에는 난널 컬럼 이름 이렇게 쓰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왜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난널은 체크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난 체크 하시고 컬럼 이름 써주시고 is not null 이렇게 줄 수밖에 없고요.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다음에 컬럼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는 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테이블을 만들면서 우리가 제약 조건들을 이름을 직접 만들기도 했었고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끔도 했었고요. 네, 3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포린키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린키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웨레키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포린키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린 키를 설정을 하려면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테이블을 참조하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테이블일 수도 있고요. 같은 테이블일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테이블에 셀프 조인 같은 경우는 같은 테이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테이블의 어떤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제약 조건이 포린 키고요. 이걸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테이블을 먼저 생성하고요. 먼저 생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생성된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포린 키를 갖는 테이블을 생성하시면 돼요. 아니면 테이블만 먼저 만들어 놓고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 포린 키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우리는 요거를 할 거고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것처럼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고 테이블들을 생성한 후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필요한 제약 조건들을 나중에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2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첫 번째 방법만 먼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의 관계예요. 그죠? DEPT 테이블에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먼저 있었죠. 먼저 값들이 있었고, 이런 값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EMP 테이블, 여기 EMP 테이블이죠. EMP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 여기 그 DEPT 테이블에 있는 값을 인서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DEPT라고 하는 테이블을 한번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create. 어제 EXDEPT는 한번 만들었었고요. 한번 만들었었고, 그래서 EXDEPT 1번이라고 새로 만들게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빠졌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줄 때는 바로 하고서 끝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간단하게 컬럼은 두 개만 선언을 할게요. DEPT NO 하고요. 그 다음에 DNAM이라고 두 개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써주셔야 되겠죠? DEPT NO는 숫자 타입으로 할게요. 그래서 넘버 타입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두 자리 숫자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20번, 30번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문자열인데 가변 길이 문자열이고요. 20바이트 정도로 할까요? 20바이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을 밑에다가 제약 조건을 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컬럼 선언. 그다음에 밑에다가 이 부분은 이제 제약 조건.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할 때에는 컬럼 끝난 다음에 여기 쉼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자, 첫 번째 제약 조건, constraint라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constraint. 테이블 이름은 EXDEPT 1번 primary key. 그리고 컬럼 이름은 DEPT예요. 이렇게 줄게요. 그러니까 이 컬럼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프라이머리 키 바로하고 DEPTNO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제약 조건 하나만 있으면 이걸로 완전한 문장이 돼요. 근데 만약에 DNAM에도 제약 조건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콤마 그리고 to constraint 하고서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EX DEPT 1번 여기는 낱널 제가 낱널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낱널은 이렇게 여기다 주지 않고 여기다 그냥 바로 줄게요. 보통 낱널은 이름도 잘 안 줘요. 낱널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잘 안 주고요. 그냥 컬럼 이름 옆에다가 낱널 하고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문장이 그럼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니까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시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출력
확인하세요. 확인되셨으면 출력은 지우셔도 되고요. 지우셔도 되고 테이블을 새로 고침. 새로 고침. 그러면 여기에 EXDPT 1번이라고 만들어뒀죠. DPT NO가 있고 D네임이 있고 넘버 타입이고요. 바차 타입이고 바이트 단위. 프라이머리 키니까 당연히 난널이고요. 여기 난널 제약 조건을 뒀으니까 널러블이 no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직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죠? 데이터는 들어간 적이 없고 제약 조건 부분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름을 직접 만들어준 경우죠. 우리가 직접 이름을 만들어준 경우고 프라이머리 키다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 조건을 보시면요. 두 번째 제약 조건을 보시면 체크인데 D네임은 난널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첫 번째 제약 조건 클릭해 보세요. 첫 번째 제약 조건 클릭하시면 내용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DPT NO가 프라이머리 키다. 1번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제약 조건 우리가 이름을 주지 않았던 부분 보면요. 오라클이 자동으로 sys C008361이라고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줬고요. 밑에 보시면 무슨 컬럼이 난널인지가 보이죠. 그죠? 네, 이런 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얘가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포린 키를 갖도록 우리가 직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create 테이블. EMP 3번까지 만들었죠? 4번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1, 2, 3번이 있는 것 같아서 4번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컬럼 선언하고 제약 조건 선언을 따로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컬럼에 대한 정의를. 우선 4번은 있어야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EMPNO. 데이터 타입은 나중에 선언할게요. 이름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름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부서, 번호, 이렇게 세 개만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자, EMPNO라고 하는 컬럼은 숫자 타입으로 선언을 할 거고요. 4번은 네 자리로 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회사는 직원 9,999명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름이죠. 이름 바차2 하고 20바이트로 할게요. 그 다음에 DPTNO인데요. 자, 이 DPTNO는 부서 테이블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 선언할 때 얘랑 그 타입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넘버 2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두 가지로 만드실 수 있으신데 첫 번째 방법은 선언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제약 조건을 바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선언과 제약 조건을 따로따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선언에서 모든 걸 다 끝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언 따로, 제약 조건 따로 할 때는 뭐가 달라지는지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줄 거예요. 컬럼 선언, 그리고 제약 조건 설정 한꺼번에 할게요. EMPNO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제가 쉼표를 이렇게 엔터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기서 선언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줄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줄 거예요. 그러면 constraint 테이블 이름은 EXEMP 4번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로 줄 거고요. EMPNO가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줄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만 쓰면 되죠. 그죠? EMPNO가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난널 제약 조건, 난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히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냥
간단히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엇을 줄 거냐면 포린키 제약 조건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constraint 이름 줄게요. 그 다음 EX, EMP 4번. 그 다음에 foreign key 이렇게 하고요. DPT, NO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eign key인 경우에는요. 특별하게 써주셔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reference예요. references. S부터 있습니다. references.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DPT 1번. 그 다음에 무엇을 써주셔야 되냐면 프라이머리 키의 컬럼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좀 길죠. 이게 제약 조건 주시는 방법. 포린 키 제약 조건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포린 키 같은 경우에는요. 제약 조건의 이름은 foreign key인데 foreign key라고 써주시는 게 아니고요. references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reference라고 하는 단어가 참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조하다. 동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DPT NO 컬럼은 참조한다. 누구를? EX DPT 1번 테이블을. 그 중에서 DPT NO 컬럼을 참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DPT NO 컬럼이 참조한다. 테이블의 컬럼을 참조한다. 이게 그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foreign key라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쓴다? references라고 쓰시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그러면 컨트롤 엔터. 테이블이 생성됐다고 콘솔창에 나옵니다. 나오죠. 새로 고침 해볼까요? 테이블 새로 고침. 네. 여기 보면 4번 생겼죠? 4번. DPT 1번 있고요. EMP 4번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이제 우리는 인설트를 하고 싶어요. DPT 1번에도 인설트를 하고 싶고 EMP 4번에도 인설트를 하고 싶습니다. EMP 4번에만 인설트를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직원 테이블. EMP 4번 직원 테이블에만 인설트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sert into ex emp 4번. values 바로 이렇게 썼어요. 자,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게끔 하려면 values 안에는 값을 몇 개를 주시면 될까요? 문법적인 오류만 없게끔 하려면 3개. 숫자, 문자열, 문자열 이렇게 3개 주시면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테이블 이름은 썼지만 테이블 이름 뒤에 컬럼 이름들을 열거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모든 컬럼의 값을 넣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 데이터 타입들에 맞춰서 값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1100번 이렇게 할까요? 그다음에 이름이니까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주소번호 10번. 자, 쉼표로 구분해야죠. 자,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빨간펜 선생님 없잖아요. 그죠?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실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콘솔 잠 지우고 그리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유대가 됐대요. 그리고 무결성 제약 조건의 이름을 써주고 있죠. 스컷 계정에서 가지고 있는 EX, EMP4, FK, DPT, NO라고 하는 제약 조건 위배됐대요. 그리고 내용이 부모 키가 없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DEPT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번 부서라는 게 없어요. 그죠? 10번 부서가 없는데 10번 부서에 직원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포린 키의 역할입니다. 포린 키의 역할은요, 포린 키가 있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설트 하려고 할 때, 포린 키가 다른 테이블에, 여기서는 DEPT 테이블이죠. DEPT 테이블의 그 특정 컬럼에 그 값이 있는 경우에만 인설트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포린 키예요.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이 문장이 부모 키가 없습니다라고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장 그대로 놔둘게요. 문장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 경우에는 EX DEPT 1번 테이블에 DEPT NO가 10번인 자료, 그러니까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인설트가 실패가 돼요. 이게 포린키예요, 포린키. 참조하려고 하는 테이블에 컬럼에 값이 없으면 인설트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회사에 10번 부서, 20번 부서가 있으면 직원을 입력할 때도 10번 부서나 또는 20번 부서에만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에 10번, 20번밖에 없고 30번이라고 하는 부서가 없는데 30번 부서에 직원을 배치를 할 수는 없겠죠. 그게 포린키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를 넣는 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를 넣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거는 가능해요. insert into exemp4. 그러면 컬럼을 명시하면 되겠죠. empno랑 이 name에만 주겠다. dept no는 주지 않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values 뭐 1100번 이름은 홍길동 이렇게 하고서 얘는 어때요? 삽입이 된다라고 나오죠. 얘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포린 키는 난널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매니저 생각하시면 돼요. 매니저가 없는 직원이 있죠. 하지만 매니저를 넣으려면 그 번호는 반드시 4번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매니저를 넣지 않는 거는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포린 키가 설정된 컬럼은 너는 될 수 있어요. 너는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똑같은 문장이 아까는 실패를 했는데, 그럼 성공하게 하려면 DEPT 테이블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insert into ex DEPT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ES DEPT 1번은 컬럼이 두 개밖에 없어요. DEPT NO하고 DNAME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values 하고 바로 쓸게요. 11번이라고 해요. 11번. 그리고 여기서는 뭐 IT 부서 뭐 이렇게 하고요. 이거 인설트 되겠죠? 인설트 되죠. 인설트 되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insert into ex dept 1번 values 이거는 12번 부서라고 할게요. HR 부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Human Resource.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삽입이 되죠. 그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인설트를 할 때 제약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값들을 넣은 거예요. 네, DPT 테이블 보시면은요. DPT 테이블 보시면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DEPTNO는 프라이머리 키. DName은 난널. 그러니까 컬럼 두 개밖에 없지만 각각 프라이머리 키와 난널이라고 한 제약 조건이 있죠. 11번이라고 하는 거 없었으니까 인설트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널이 아닌 값을 넣었으니까 인설트 되겠죠. 12번 겹치지 않죠. 겹치지 않고 그 다음에 널이 아닌 값을 넣었으니까 인설트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 DEPT 테이블은 어떤 상태냐면 EX, DEPT 1번을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부서가 있어요. 두 개의 부서가. 하지만 여전히 10번 부서는 여전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또 에러가 나요. 이 문장은 또 에러가 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자료는 인설트가 돼요. EX, EMP 4번에 EX, EMP 4번에 밸류들을 넣으실 때 1100번을 한번 들어갔죠. 그러면 1200번으로 넣을게요. 1200번은 오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번호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1번 이렇게 하고서 엔터. 삽입이 됐다고 나오죠. 그죠? 삽입이 됐다고 나옵니다. 자, 셀렉트로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 EX, EMP 4번. 아까 1100번은 DEPT NO가 널이었던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인설트한 게 1200번 직원, 오셈, 그리고 부서번호는 11번. 그러니까 IT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이 경우에는 DEPT 테이블에 이미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인설트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똑같잖아요. 여기 125번째 라인에 있는 문장하고요. 그 다음에 137번 라인에 있는 문장하고 형식은 완전히 똑같죠. 그죠? 근데 어떤 거는 실패하고 어떤 거는 성공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는 EXDEPT 1번 테이블에 DEPTNO가 11번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설트가 성공하는 거죠. 네. 포린키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포린키가 걸려 있으면요, 인설트를 할 때에도 순서를 지켜서 인설트를 해줘야 돼요. DEPT 테이블이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고 EMP 테이블이 포린 키를 갖는다. EMP 테이블이 DEPT를 참조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EMP 테이블에 인설트를 하기 전에 DEPT 테이블에 해당 그 프라이머리 키의 자료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인설트가 돼요. 그래서 포린 키를 주는 목적은 다른 테이블이나 혹은 셀프 조인 하려고 하는 컬럼에 이미 값이 있는지 그리고 있는 값들로만 그 허용을 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값들로만 인설트가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린 키의 목적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위쪽에서 우리가 포린 키를 줄 때는 컬럼 선언 부분에서 포린 키를 줬어요. 컬럼 선언 부분에서 줬기 때문에 누가 DEPT 1번을 참조하는 건지는 여기다 쓰지 않아도 되죠.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주어, 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DEPT NO가 참조한다. DEPT 테이블에 DEPT NO 컬럼을 참조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컬럼 선언하고 제약 조건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바뀌겠죠.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바로 할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EX, EMP
5번이라고 할까요? 4번까지 만들었으니까 5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4번하고 똑같이 할게요. 4번 구조하고 똑같이 할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컬럼 선언 부분과 컬럼의 선언 부분과 그리고 제약 조건 선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자, 컬럼은 아까처럼 EMP, NO 그리고 ENAME 그리고 마지막으로 DEPT, NO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데이터 타입을 줄게요. 넘버 타입이고요. 네 자리 정수라고 할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도 밑으로 내릴게요. 그 다음에 이름은 가변 길이 문자열 바차2 20바이트까지 라고만 쓰고요. 낱널은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보통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는 넘버 두 자리, 숫자 정수 두 자리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컬럼 선언들을 여기서 끝냈어요. 이렇게 컬럼 선언들 끝났고요. 제약 조건은 낱널을 제외하고 EMP NO와 DPT NO 두 군데에다가 제약 조건을 줄 겁니다. constraint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EX, EMP 5번의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런 의미고요. 컬럼은 EMP NO. 프라이머리 키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컬럼 이름이 EMP NO다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제약 조건이 DPT NO에다가 만들어주는 foreign key예요. 자, 이 경우에는요, constraint 이름 만들게요. EMP 5번 테이블에서 foreign key고 컬럼 이름은 DPT NO다. 여기에서는 foreign key라고 하는 이름을 써줍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위쪽에서는 foreign key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았죠. 그냥 DEPT NO가 참조한다. DEPT 1번 테이블에 DEPT NO를 참조한다. 이렇게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 할 때는 여기에서는 foreign key라고 쓰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여기까지는 이 이름의 제약 조건은 DEPT NO가 foreign key다라고까지만 한 거고, 그럼 무슨 테이블에 무슨 컬럼을 참조한다를 써줘야 되겠죠. 그거는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레퍼런스 있어요. 그 다음에 EX, DEPT 1번 그리고 컬럼 이름은 DEPT NO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그 인라인으로 하는 방법, 여기에서 설정하는 방법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컬럼이 참조한다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앞에 foreign key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제약 조건 내용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컬럼이 참조하는지, 누구를 참조하는지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면 테이블이 생성됐다고 나오죠. 생성됐다고 나오고 테이블을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EX, EMP 5번 만들어줬죠. 이렇게 만들어줬고 제약 조건 보세요. foreign key DEPT NO, 그죠? primary key EMP NO, 그 다음에 낱널 제약 조건. 여기를 클릭할 때마다 제약 조건의 이름은 foreign key 이렇게 나오죠. 옆에 밑에 보시면 무슨 컬럼이 foreign key인지 나와요. 그 다음에 PK라고 하는 제약 조건 이름을 썼죠. 이름을 클릭을 했죠. 내용은 여기서 primary key라고 하는 게 보여요.
컬럼은 EMP 에러. 그 다음에 얘는 이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난널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위아래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인설트 하는 거는 똑같겠죠. EMP 5번에 인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참조하는 게 DEPT 1번 테이블이기 때문에 DEPT 1번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는 인설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널도 인설트는 가능하고 하지만 DEPT 1번에 없는 값은 여기 EMP 5번에는 인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요 부분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요 부분. 그래서 같은 라인에다가 쓸 거냐, 컬럼 선언 부분 같은 라인에 쓸 거냐, 아니면 제약 조건만 따로 작성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형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약 조건 이름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참조한다라고 썼는데 누가 누구를 참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foreign key라고 더 덧붙인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제약 조건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번에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 컬럼 이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약 조건 이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다? 그 컬럼에 인설트가 되는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요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값을 갖는 컬럼 라고 할게요.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간단하게 우리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든 적 없죠. 테스트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만들 때 적어도 하나의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는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자료들의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웨어절에서 하나만 딱 검색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신다. 그런 일이 있으시면 대개 99번은 프라이머리 키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프라이머리 키를 아이디라고 할 거예요. 아이디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 숫자 컬럼 컬럼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냥 테스트라고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조회수 어떤 거를 조회하면 조회수라고 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컬럼 이름은 view count 조회수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내용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컨텐츠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조회수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만들어진 시간 created tim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컬럼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든 아니면 인스타든 어떤 그런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컨텐츠마다 아이디가 부여가 될 거고요. 컨텐츠의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몇 번 조회가 됐는지 그런 뷰 카운트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클릭해 줄 때마다 뷰 카운트가 증가가 되겠죠. 그다음 최초로 만들어진 시간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아이디는 우리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숫자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넘버 타입 6자리로 하겠다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99만 9999까지를 입력할 수 있는 숫자인 거고요. 100만 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문자열을 쓴다라고 할게요. 바차2 넉넉하게 1000바이트 글자를 뭐 1000바이트까지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자, 뷰 카운트도 뭐 100만 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100만 뷰는 안 되겠네요. 99만 뷰까지밖에 안 되겠죠. 좀 더 넉넉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뭐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카운트. 그 다음에 날짜, 시간, 무슨 타입이 제일 적당해요? 데이트 타입이 제일 적당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여기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그냥 여기서 바로 줄까요? 여기에서 바로 이름 만들면서 줄게요. constraint ex test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id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컬럼 이름 명시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id에 대한 설정이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자, 컨텐츠는 낱널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만들어볼게요. 자, 뷰 카운트입니다. 뷰 카운트를 만들 때 제가 기본값만 설정을 할게요. 기본값만 default 0 이렇게 할게요. 이게 기본값 설정이에요. 기본값 설정. 물론 기본값을 설정하면서 제약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뷰 카운트가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기본값, 이게 기본값이고요. 기본값을 주면서 제약 조건도 같이 줄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constraint, ex, test, 체크, 그리고 view, count. 이름이 너무 길지만,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체크하겠다. 그 다음에 view, coun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create time은 디폴트 값만 줄게요. 디폴트 값만. 그래서 여기서는 디폴트. 현재 시간 정보라고 할 때 오라클에서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쵸? 시스데이트. 그러면 오라클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시스템의 현재 시간. 네,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이 부분을 기본값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값 설정. 이것도 기본값 설정. 여기도 기본값 설정. 기본값만 있는 컬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과 제약 조건이 있는 컬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컬럼 이름이 제일 먼저, 데이터 타입이 두 번째. 이거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기본값 설정이 먼저 나와도 되고, 제약 조건이 먼저 나와도 돼요. 이거는 요 두 개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 먼저 해주고, 디폴트 값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디폴트 값 써주고, 제약 조건을 써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같아요. 자, 그럼 만들어지나 볼까요? 컨트롤 엔터. 생성됐죠. 됐습니다. 테이블 새로 고침 새로 고침 ex test라고 하는 테이블 있죠. 여기는 id, content, view count, created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time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있었죠. 그러니까 not null, nullable no라고 돼 있어요.
컨텐츠에 낱널이라고 줬었죠. no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낱널 제약 조건 준 적이 없어요. 널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디폴트 보세요. 디폴트. 디폴트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0. 그다음 여기 sys date 이렇게 됐죠. 뒤쪽은 주석이니까.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부분 볼게요.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준 제약 조건, 체크 제약 조건 들어가 있고요. 컬럼은 뷰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에 체크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K라고 하는 제약 조건 이름 만들어줬죠. 내용은 프라이머리 키, 컬럼은 ID 컬럼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낱널 같은 경우에 우리 이름 안 줬죠. 이름 안 줬고 무슨 컬럼에? 컨텐트 컬럼에 낱널이 걸려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기본 값을 가질 때 인설트예요. 인설트. insert into ex test 이렇게 해볼게요. 자, id와 컨텐트만 인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와 컨텐트만 인설트를 해볼게요.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d 1번 6자리더라도 숫자 하나 넣어도 되겠죠. 네. 컨텐트는 뭐 안녕 하세요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죠. 실행해볼까요? 실행. 자, 한 개의 삽입이 됐대요. 삽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널 가능해요. 그쵸? 낱널 제약 조건 없으니까 여기도 널 가능해요. 그쵸? 자, 그런데 실제로 입력된 값을 볼까요? 셀렉트 해보세요. 무슨 테이블 셀렉트 하시면 돼요? ex 테스트 테이블 값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디폴트의 역할이에요. 기본 값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서트 문장에서 값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기본으로 들어갈 그 값들을 넣어주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날짜만 보이지만요. 날짜만 보이지만 요거 10분 초까지 보이게끔 설정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설정하시면 되냐면 도구, 환경 설정, 데이터베이스, NLS. 여기서 날짜까지만 보게끔 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간까지 보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10분초까지 보겠다라고 설정하시면 그럼 볼 수 있어요. 바꿔볼까요? 네. 시간 24 MI SS까지만 쓸게요. HH24라고 쓴 거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MI라고 쓰는 거는 미니트 그래서 분이라는 뜻이에요. 분. 그리고 두 자리로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SS는 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세컨드잖아요. 세컨드에서 S. 그리고 두 자리를 쓴 거는 초를 두 자리로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똑같은 셀렉트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 시간이 14시 18분 18초라고 나오죠. 아까 인설트가 된 시간이에요. 인설트가 된 시간. 다시 한번 인설트 해볼까요? 자, 여기를 프라이머리 키니까 같은 숫자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hello 하고 영어로 바꿔볼까요? hello SQL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인설트. 인설트가 또 성공했죠? 프라이머리 키 바뀌었으니까 셀렉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간 정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데이트라고 하는 타입은 연, 월, 일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도 사실은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저장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장된 내용은 5월 20일, 2025년 5월 20일 14시 20분 55초라고 하는 시간 정보가 저장이 됐고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 설정된
컬럼은 값을 인설트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쓸까요? 디폴트 값이 설정된 컬럼에 값을 인설트 삽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자동으로 인설트가 되는 거예요. 기본값이 자동으로 인설트 한 줄에다 써도 되고 기본값이 있다고 해서 인설트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인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인설트 into ex test 모든 컬럼에다가 다 값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그죠? id는 3번이라고 주고 컨텐트 입력이라고 주고 만들면서부터 뷰 카운트를 같이 주는 거죠. 뷰 카운트 100번 뷰 카운트가 됐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날짜도 만들어진 날짜를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어제 날짜를 한번 줘볼까요? 19, 10분초를 한번 안 줘볼게요.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로 줬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자열이 환경 설정에서 날짜 타입과 다르면 그 날짜 타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to date를 쓰시면 돼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보죠. 컨트롤 엔터. 삽입됐네요. 그죠? 삽입이 됐고 이렇게 보시면 0시 0분 0초가 되거든요. 10분초를 넘기지 않았을 때 0시 0분 0초로 됩니다. 여기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본값 무시하고 그러니까 인설트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설정된 컬럼에 값을 인설트하면 기본값은 무시하고 실제로 삽입하려는 값이 인설트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디폴트의 목적은 뭐다? 디폴트의 목적은 인설트 문장을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설트 할 때 굳이 값을 주지 않아도 널로 채워지지 않고 일단은 기본값 하나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디폴트를 설정하는 목적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디폴트는 어렵지 않아요. 보통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설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항상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다음에 디폴트 값을 설정합니다. 제약 조건은 컬럼을 설정할 때 제약 조건을 줄 수도 있고 따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디폴트 값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그 위치에서 하셔야 돼요. 그 위치에서 따로 설정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 5가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값, 디폴트라고 하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어요?